예, 최근에 계속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 시장에서 선물을 좀 계속 주워 담고 있는 모습들인데, 왜 그럴까 좀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어떤 좀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큰 산은 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와 역시 연준에 대한 확실한 좀 구체적인 시그널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9월 18일 날 금리 인하 결정을 앞두고 어떤 판단을 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당장 이제 우리가 직면해 있는 숙제는 뭐 28일 날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을 것이고, 이번 주 후미에는 또 BOJ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저 잭슨홀 미팅에서의 어떤 그 파월 형의 기조연설,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9월 8일 날은 또 고용지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 산은 좀 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바닥에서 최저점에서 한 그래도 한 60%, 지수만 보면 엔비디아도 바닥에서 한 45% 이상 올랐어. 큰 산 넘은 거 아닌가. 자, 이제는 좀 차분해질 수 있는 시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미국 대선에 대한 정치적 변수는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종목장이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고요. 음, 이유는 음, 일단은 그 금투세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올해 보시면 연초부터 중소형주가 정말 잘 안 됐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까지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코스닥이 이렇게까지 안 된 적이 잘 없었어요. 음, 항상 이제 한 몇 개월 있다간 좀 커버를 해주고 했는데, 올해는 유난히 정말 안 됐던 이유는 저는 이제 금투세 영향이 좀 있었다. 음. 미리 좀 뭐 6월 선으로 뭐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팔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수급적인 영향이 좀 있었다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형주가 워낙에 이제 중소형주보다도 더 이제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세게 보여줬기 때문에 굳이 이런 이제 재무구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약한데, 주가 변동성 또한 중소형주가 좀 적다, 좀 부족하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상당히 이제 스몰캡 종목들이 안 좋았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반기로 들면서 금투세도 어느 정도 이제 정치권 내에서는 좀 유예나 이쪽으로 좀 가닥이 좀 잡히는 것 같고, 워낙에 지금 수급적으로 비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반기에는 스몰캡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의 오늘 위해서 우리들의 오늘 미션은 뭐냐 하면, 종목장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종목들도 있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소개와 약간의 좀 투자 전략까지 좀 곁들여서 좀 영상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뭐 각설하고 이제 본 게임으로 가야 하는데, 이번 주에 뭐 레포트 제목이 좀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서 소개 먼저 하고, 그 다음 백중기 연구원의 커버리지 종목들 한번 업데이트 받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어,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제목을 이렇게 적으셨네요. 9988. 아, 이거 제목 재밌네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왠지 섹타는 뭔가 약간 제약바이오나 뭐 이런 쪽인가요? 헬스케어?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보는 이제 자료이고요. 음, 근데 뭐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뭐 실버 케어 쪽도 있고요. 뭐 음, 여러 회사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고 있는 뭐 바디텍 메드나 뷰옥스가 여기서 이제 탑픽인데, 그런 회사들이 사실 뭐 주가 흐름이 음. 뭐 그렇게 뭐 많이 올랐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편안한 이런 이제 주가 흐름 속에서 이제 저희가 밸류에이션적으로 상당히 좀 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를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고, 이 음, 중에서 저는 뭐 대교를 제가 썼는데, 대교랑 음, 딥노이드 제가 썼는데, 음. 대교가 좀 내용이 좀 나름 신선해요. 근데 이제 거래량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대교? 제가 뭐 많이 추천을 이제 공식적으로 드리지는 이제 않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대교의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래요. 이런 모습이고, 이번에 최근에 급락장에서 대교도 한 대 얻어맞은 거고, 일단 그 하락한 거는 다 회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내용들을 한번 보고 싶은데 자 일단 정리를 하면 지금 9988의 레포트에 관련된 기업들은 드림텍, 바디텍메드, 엔젤 로보틱스, 동훈하나텍, 인바디. 이거는 뭐 대충 아시죠? 지금 우리 이쪽에서 탑픽은 지금 바디텍메드하고 뷰웍스로 지금 탑픽으로 좀 선정된 건가요? 네. 뭐 구두로 좀 설명 가능하세요? 바디텍메드는 어떤 회사고 뷰웍스는? 뭐 바디텍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외 진단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 뭐 보시면 주가 흐름들이 보시면 대체로 이제 코로나 때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물론 이거 제가 쓴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간략하게 보면서 이제 설명드리면 일단은 좀 뭐 주의 깊게 보실 만한 포인트는 요거예요. 잠시만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림 13번이고요. 이 회사는 이제 체외 진단 쪽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2020년도 때 코로나가 오면서 코로나 매출이 확 붙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점은 다른 그 키트 업체들, 진단 업체들은 코로나 때 덕보고 지금은 매출이 쭉 빠졌어요. 근데 이 회사는 코로나 매출은 그냥 왼손은 거들 뿐 하는 그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비코로나 매출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주로 그 이제 해외 수출 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외는 우리나라처럼 의료 인프라 같은 게 잘 안 갖춰져 있는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냥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근데 해외는 이런 부분을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파지고 나서 고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이런 진단 회사들의 그런 키트나 장비들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물론 좋았지만 이걸 제외를 하고도 상당히 이제 매출 흐름이 좋다라는 게 이 회사 좀 포인트입니다. 차트도 보여주시면 지금 바디텍메드의 차트는 다음과 것 같고요. 근데 공교롭게 최근에 그 움직임 보면 예전에 코로나 때 수혜받았던 애들이 뭐 CGN도 요즘 이렇고 뭐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하다 보니까 뭐 그런 좀 약간 이슈도 좀 있는데 그 다음에 뷰웍스가 또 제시를 하셨는데 뷰웍스는 또 어떤 회사입니까? 자료 보여주시면서. 뷰웍스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우리 엑스레이 찍은 거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엑스레이 그 뒤에 판 같은 거 놓고 찍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판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디지털 엑스레이 관련된 요 이제 기술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뭐 이제 이 회사가 주요 이제 매출처는 수출 쪽이에요. 이 회사가 글로벌 엑스레이 장비 회사들 통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필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는 디텍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디텍터 매출이 있고 그게 이제 글로벌 엑스레이 회사가 한 3-4개 정도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매출이 나가고 글로벌 아마 MS가 한 2위 정도, 한 2-3위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매출이 상당히 안정적인데요. 최근에 매출 흐름이 좀 부진했던 게 이제 작년에 반도체 쪽이 이 회사가 이제 머신비전 장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쪽이 좀 부진했었는데 올해는 좀 회복이 돼서 영업이익 측면에서 작년 대비 한 60% 정도 성장. 그리고 이제 PER도 10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리는 차트가 이제 대교인데요. 이제 백준기 연구원님께서 쓰신 대교의 모습인데 뭐 차트 흐름만 봐도 거래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이 확 받네요. 그렇죠? 이 회사 잠깐 좀 재밌는 포인트 좀. 네, 대교가 아마 뭐 다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회사 뭐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높이를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눈높이 선생님들이 예전에 이제 저희 어릴 때는 집에 많이 방문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안 오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 사실은 타격이 되게 컸습니다. 코로나 시기 되니까 이제 대면도 잘 안 하게 되고 눈높이 브랜드라는 게 사실 요즘에 워낙 다른 좋은 브랜드들이 생기다 보니까 좀 많이 밀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교가 2021년부터 이제 실적 보시면 연으로 한 300~400억씩 적자가 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브랜드에 대한 좀 시장 경쟁에서 좀 밀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데
최근에 이 회사가 이렇게 이제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버 산업 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이게 뭐냐면 이 대교도 있지만 대교 뉴이프라고 하는 100% 자회사가 있거든요. 예. 그 100% 자회사 여기서 그 장기 요양 그 등급을 매기잖아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한테 이런 이제 실비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이제 데이케어 센터 사업을 합니다. 여기 데이케어 센터는 대략 뭐 9시부터 5시까지 노인분들을 이렇게 재미있게 프로그램도 하고 뭐 보호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센터들이에요. 근데 이런 센터들이 대부분 개인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인데 대교가 상당히 이제 큰 규모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기서 한 매출이 한 120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내년에는 한 300억 정도 매출이 크게 나올 것 같고 이거를 이제 하는 상장사 자체가 일단은 없는 상황인데다가 제가 이제 재밌는 포인트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이 데이케어 센터는 대교 뉴이프에서 하는 거예요. 자회사에서 하는 건데 대교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눈높이 선생님들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실버 콘텐츠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도 하고 이제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뭔가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이 눈높이 선생님들을 이 실버 콘텐츠 쪽 선생님들로 이제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눈높이 브랜드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이제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선생님들한테도 있고요. 이제 노인분들은 사실은 혼자 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 찾아오고 하는 요런 이제 경우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외로움 방지에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지금 호응이 좋고 노인분들한테도 호응이 좋아서 요 사업을 저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시총이 지금 한 거의 2천억에 가까운 상황이고 네. 지금 밸류가 이제 턴어라운드 관점이라면 지금 한 2,000원 초반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퍼포먼스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대교가 예전에는 네. 뭐 시총이 거의 1조 정도 됐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회사는 뭐 가지고 있는 북밸류만 하더라도 자산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네. 예전에 눈높이 센터들이 KT랑 좀 비슷해요. KT도 다 보면 이제 전국 각 지역에 다 이제 사옥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런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만 하더라도 지금 보라매 쪽 사옥부터 해서 예. 마이다스 호텔, 청평에 있는 이 호텔도 이제 대교 거고 보유 부동산 가치만 제가 추정하기로는 한 4,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도 안 되기 때문에 북밸류만 보더라도 굉장히 싼데 뭐 좀 아쉬웠던 실적 부분을 이 실버 산업 쪽에서 메꿔준다라고 하면 저는 업사이드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이는데 유일한 단점은 거래량이에요. 이게 뭐 유통 물량이 씨가 말랐나? 최대주주가 워낙에 많이 들고 있고요. 자사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자산이 탁월한 회사, 그 다음에 실적의 턴어라운드 관점, 그 다음에 신규 사업에 대한 모멘텀 플레이, 뭐 요런 부분들, 그 다음에 때가 타지 않은 느낌, 뭐 요런 약간 고루한 3박자, 4박자가 어울리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자, 뭐 스몰캡 종목들이다 보니까 다양한 종목들 좀 안내를 해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백준규 연구원님께서 뭐 소개 한번 했었던 그런 종목들도 빠르게 한번 스킵을 한번 해보죠. 최근에 좀 좋아 보이는 것들 중에 몇 가지 안내를 업데이트 받고 싶은 게 일단 슈프리마입니다.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좀 박수를 쳐줄 만한 실적 발표한 것 같거든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트에 지금 자리가 와 있어요. 이 이제 새로운 고점을 이제 영역을 넘기면서 이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건지에 대한 좀 궁금증도 좀 있고 워낙 슈프리마는 유명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략이나 앞으로 이 회사의 전망 등등. 저는 일단은 주가는 더 간다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2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온 포인트를 보시면 그래요. 이게 2분기 때 왜 실적이 잘 나왔냐면은 저는 일단은 이제 두 가지로 파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 회사가 퀄컴을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로 나가는 그 지문인식 알고리즘 사업이 있어요. 네. 이게 매출에서 비중은 좀 작은데 그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거의 80% 정도 돼요. 네. 근데 여기를 2분기부터 가격 인상을 40%를 해서
그게 이제 2분기부터 반영이 됐는데 이게 뭐 2분기 때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3분기 때 뭐 쭉 이제 이어질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포인트가 그 이제 우리가 지문 인식을 하거나 얼굴 인식해서 출입을 이제 통제를 하는 시스템, 주로 뭐 S1 제품을 많이 보시는데 이거는 이제 슈프리마 그 모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이제 단말기가 지금 데이터 센터 쪽으로 많이 나가요. 데이터 센터 뭐 엔비디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에 이제 데이터 센터 쪽도 지금 수요가 좋고 특히 데이터 센터는 가장 보안 등급이 높기 때문에 이 단말기도 제일 비싼 것만 나가요. 그래서 슈프리마는 요 사업 시작한 게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데이터 센터 쪽 시작을 한 게. 근데 최근에 성장률이 워낙 이쪽에서 잘 나오고 가장 이제 좋은 제품들이 나가다 보니까 실적이 이제 이쪽에서 많이 드라이브를 걸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보고 싶은 회사가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입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하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죠? 네, 스노우피크죠. 스노우피크. 등산복? 네, 뭐 캠핑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5월, 6월 달까지는 와우, 굉장히 좋았어요. 다시 좀 내리막길. 왜 그러지? 뭐 너무 더워서 등산 잘 안 가고 뭐 이런 캠핑 잘 안 가고 그런 거가 연관 있나? 일단은 뭐 대형주 중에서 요 섹터의 이제 대장 느낌이 FNF거든요. FNF도 아마 차트가 좀 비슷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이제 부담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섹터다 보니까 야. 뭐 당연히 이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고 다만 그 감성코퍼는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일단은 다른 뭐 비교 업체들보다는 실적이 굉장히 좋고 그 이유는 아직 성장할 수 있는 업사이드가 되게 커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올해 스노우피커 어페럴에서 한 2,200억 정도 매출을 보고 있는데 타사들은 이미 한 4,500억, 5,000억 정도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 스노우피크는 아직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브랜드라는 게 이제 크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되게 재밌는 점은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아마 다른 업체들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행태인데 무려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씩을 계속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겠다라고 오픈을 했고 이 부분은 아마 올해 연말까지 굉장한 이제 수급적인 이제 긍정적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밸류어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수도 만들어지고 있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국내 뭐 주요 운용사들 통해 가지고 아마 펀드들도 좀 이제 개설이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 회사는 성장도 좋은데 주주환원까지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연말까지는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한 300억 정도 영업이익 나오는 회사고, 그렇죠? 지금 3천억이니까 상당히 뭐 밸류에 부담은 없네요. 네, 올해 뭐 영업이익 제 추정치가 한 400억 이상. 400억 이상. 네. 그러면은 뭐 러프하게 한 대여섯 배. 아니 나 굉장히 괜찮은 밸류를 갖고 있고 모멘텀도 갖고 있는 모습들 주주환원 관련돼서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불편한 종목들 몇 가지만 좀 점검을 합시다. 일단 골프존도 사실은 커버를 계속 하셨는데, 네. 일단 원인이 뭘까요? 계속 반등이 시원치가 않아요, 지금. 시원치 않고, 반등할 만하면 빠지고, 반등할 만하면 빠지고. 이게 아킬레스건이 뭐가 있을까, 이게? 일단은 이제 여기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이게 또 그, 레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세요. 이제 아무리 스크린이 뭐 필드보다 싸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스크린 자체가 그렇게 또 PC방에 비하면 싸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 둔화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좋게 봤던 포인트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게 일본 진출이랑 국내 F&B 사업 쪽인데 아마 F&B 사업 쪽은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발목을 잡는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회사가 뭐 밸류가 워낙에 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방은 어느 정도 막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이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6%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이제 워낙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저는 뭐 하방은 좀 막혀 있는데 다만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제가 봤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조금 좀 아쉬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4천억대인데 매년 한 1,000억 이상씩 버는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한 저렴한 구간이다라고도 볼 수는 있는 시각도 좀 있어서 계속 모니터링은 좀 해야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탑코미디어. 그러니까 이 백준기 연구원이 그 약간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DNC 미디어도 그랬고, 네. 그 애니메이션의 2탄인가 생각했어요. 탑코미디어. 네. 근데 약간 코스닥의 영향인지 모멘텀의 부재인지 모르겠으나 네. 주가는 레벨 다운 됐어요. 네. 그러면 투자자들의 궁금증 또 동료로서 궁금증은 가격 매력이 이제 발생한 건가? 의 질문이거든요. 단순하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그 뷰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 뷰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좋게 보는 포인트는 이 회사 일본 플랫폼의 가치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빠진 이유는 가장 이제 큰 이유는 네이버 웹툰이 지금 상장 그 재료가 사라졌죠. 그때 이제 제가 추천을 하기 전에는 네이버 웹툰 상장 전이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있다라고 이제 봤고 지금 이제 그 재료가 소멸이 됐고 심지어 지금 네이버 웹툰이 주가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이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탑코 미디어가 지금 일본에서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회사 뭐 IR 팀하고 뭐 얘기를 해보더라도 회사의 이제 그림이나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올라오는 트래픽 속도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냥 주가만 빠졌을 뿐 회사에는 아무 지금 악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웹툰 그 이제 대장 뭐 물론 나스닥이 있지만 네이버 웹툰이 이제 주가가 부진한 요런 이제 제반적인 상황 외에는 내용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스몰캡이고 하다 보니까 좀 흐름을 타야 되는데 지금 웹툰 산업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이 예전보다는 약해요. 정말 많이 사라진 건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회사 자체는 저는 뭐 일본에서 잘하고 있고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네이버를 이제 유료로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도 숫자가 좀 줄어든 거는 뭐 확실한 거고 사실 컨텐츠 섹터들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 모습이긴 합니다. 뭐 스튜디오 드래곤, 뭐 드라마 쪽도 한번 검토해봐도 약간 좀 주가가 약간 우하향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밸류에 대한 매력으로 어느 정도는 주가 하방은 좀 괜찮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스몰캡 하는 목적이 뭔가 좀 기본적인 좀 베타를 좀 높게 가져가고 시장을 아웃퍼폼할 수 있는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이 마당에 조금 업황이 좀 약간은 좀 침울한 날씨가 흐린 날씨에 있는 섹터에서 뭔가 금괴를 찾기는 만만치는 않는 거는 명확한 사실인데 시총이 한 500억대인 탑코미디어고 상장 프리미엄 정도 지금 부여받고 있는 것 같아. 어쨌든 적자의 늪은 빨리 헤쳐나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네, 아마 월 흑자로는 올해 내로 달성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꽤 이 측면에서는 턴어라운드가 세게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종목들 몇 개 좀 점검을 해봤는데 어떤 섹터에서 좀 머무르기를 권고드리는 바이며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스몰캡 우리 연구원님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도 좀 일부 반영을 해서 어떤 종목들 좀 팁을 주신다라면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사실 뭐 저희 팀에서 탐방도 많이 다니고 이제 많이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생각보다 요즘 잘 안 나와요, 종목이. 대부분 이런 이제 시기에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7월에도 이런 얘기 했거든요. 대부분 이런 얘기 하면 주가 한 번씩 빠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8월에 오더라고요. 네. 때려 맞는 게. 네.
그래서 그건 이제 한번 지나갔다라고 보이고, 일단 이제 섹터 중에서 건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다 순환매적인 그 영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는 뭐 아직까지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부분들 보면 좀 살아 있는 것 같고, 아마 이제 뭐 상반기 때 좋았던 뭐 화장품이나 이런 쪽 섹터들보다는 저희 아무래도 이제 좀 안 봤던 섹터들, 특히 뭐 지금 건설주들이 지금 조금 오르고 있는데, 뭐 중소형 건설주들 이런 것들도 의외로 뭐 삼부토건 뭐 이런 이슈는 있었지만 어쨌든 뭐 저렴한 기업들이 뭐 좀 있다라고 좀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고, 뭐 조선 쪽도 저희 계속 뭐 작년에도 자료 쓰면서 중소형주 추천드렸는데 뭐 지금까지 괜찮고, 특별히 좀 뭐 나빠지긴 좀 어렵다고 보여서 뭐 이쪽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저희 많이 지금 다니고는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뭐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것도 건기식 관련해서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결국 이제 스몰캡은 바텀업으로 보입니다. 뭐 이제 탑다운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제 대형주 섹터 뭐 요렇게 이제 가야 되고 바텀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아까 저희 뭐 바디텍 매드나 뭐 뷰웍스나 이런 종목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빠르냐면요. 차트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HD 현대산업개발 건설주죠.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은 아마 놀라셨을 것 같은데 하나 더 볼까요? GS건설이죠. 허허, 이런 모습입니다. 화면 바꿔주십시오. 건설주가 호황입니까? 아니죠. 근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오르죠? 이미 대참사를 겪으면서 업황이 부동산 가격 하락, 재작년에, 작년에 분양 물량 축소, 업황이 안 좋으죠. 하지만 이미 2년 전에 대참사를 겪으면서 어닝에 대해서 때려 맞은 게 있기 때문에 매를 먼저 맞았다? 그러면 올해 가이던스나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빨라지는 그런 국면이 확인이 되면 시장은 이렇게 재빠르게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올해 하반기 내년에 대한 어닝에 대한 빨리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 코스닥 스몰캡처럼 움직이는 게 또 이쪽 영역인 것 같습니다. 당장은 업황이 좀 암울하지만 빠른 뭔가 개선점만 포착이 되면 이 중소형, 특히 중소형주 쪽에서는 매우 재빠르게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역할을 하기 마련이죠. 자, 우리가 중소형주들 몇 개 살펴봤지만 모멘텀 좀 빨리 체크해야 되고 턴어라운드 되는 것들, 기업들 이렇게 스터디를 쭉쭉쭉쭉 하다 보면 지금은 무미건조해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지만 이 시장에서 이렇게 또 돌고 돌다 보면 이게 또 좀 인기가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중소형주에 대해서 종목장을 미리 좀 예습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종목들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이제 더위가 서서히 좀 약간 피크를 친 것 같은 느낌? 태풍이 지나가면? 네, 그렇죠?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선선한 날씨에서 편안한 성공적인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